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국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미국인 기자가 한국에서의 이 경험 때문에 귀화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마지막에 반전 결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발을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편집장님이 저에게 취재를 위해 한국에 가라고 했을 때 제 첫 생각은 한국? 왜 제가 가야 하죠? 였어요. 저는 영화와 뉴스 보도를 통해 한국에 대해 일부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의 번화한 도시들과 비교하면 멀고 밋밋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가 되었을 때의 초심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가는 일은 딱히 기대되지도 설레지도 않았어요. 서울로 떠난 날, 저는 긴장과 지루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냥 또 다른 취재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저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몇 벌의 옷을 챙겨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비행기에 타서도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착륙 시간이 다가오자 작은 호기심이 일었어요. 아래로 수놓아진 불빛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무엇을 만날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신나고 흥미로운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기저기 모든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고 공항에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지요. 분주한 터미널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정돈되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장과 면세점에 만난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유창한 영어와 다정한 미소로 저를 안내해 주었지요. 예전에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곳의 분위기에 이끌려 멈춰서서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서울의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도시에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아름다운 옛 양식의 파고다가 눈에 띄었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생기가 있었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감각적이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택시 기사님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시며 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저는 조금 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일단 길이 넓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정리된 나무들이 키를 맞추어 줄지어 있었고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부터 형형색색의 기념품까지 판매하는 작은 가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겹게 웃으며 오가는 모습도 버스 정류장에 버스 번호별로 깔끔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새로웠어요.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는 차분했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내부는 현대 미술과 전통 한국 문양이 어우러져 장식되어 있었어요. 체크인을 도와주는 젊은 여성분은 자연스러운 영어로 저를 환영해 주었고 호텔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주변 지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서울 지도와 인근 관광지 목록을 받았어요. 호텔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쩌면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저널에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색감, 소리, 그리고 시원한 밤 공기의 느낌에 대해 적었어요. 멀리서만 봐서는 한국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라고 제 자신에게 고백했어요. 마치 이 도시가 서서히 제게 그 비밀들을 밝혀주려는 초대를 한 것 같았어요. 비록 저는 처음에는 무심한 태도로 여행을 시작했지만 한국이 이미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거리를 탐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머뭇거림과 점점 커져가는 관심이 뒤섞인 채 저는 서울의 활기찬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험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눈을 떴어요. 오늘은 서울을 진짜로 탐험하는 첫날이었고 저 자신에게 열린 마음을 갖자고 약속했어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호텔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었어요. 도시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푸르른 나무들이 열을 맞춰 서 있는 인도를 걸었어요. 벽에 그려진 밝은 벽화,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한 작은 꽃집,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현지인들의 말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한국 말소리는 높낮이가 있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어에 비해서 귀엽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말소리였어요. 아침을 먹으러 가까이에 있는 빵 가게에 들어갔어요. 저는 보통 라떼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하지만 한국의 빵집도 경험해보자고 생각했지요. 빵집의 빵은 너무나 다양했어요. 식빵과 바게트, 크로와상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위에 치즈, 크림, 소시지, 채소 등으로 양념된 빵들, 각종 샌드위치와 조각 케이크들까지. 그 다양함에 놀랐지요. 저는 번역기를 사용해 점원에게 빵 추천을 부탁했고 점원은 크로와상 사이에 버터와 팥이 들어간 빵과 소금으로 간이 된 빵 두 가지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커피와 함께 주문하면 할인이 된다는 안내도 해주었지요. 둘 다 거부감 없이 맛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버터와 팥이 들어간 빵은 풍미가 아주 좋아서 다음에 또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아침을 든든히 먹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산책을 하던 중 저는 북적이는 재래시장을 발견했어요. 오는 길에 대형마트도 지나왔지만 그보다 한국의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재래시장에 멈춰보기로 했지요. 시장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작은 노점들이 즐비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가득 쌓여 있었고 알록달록 수공예품을 파는 곳,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음식 그릇들도 있었어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 냄새가 공기 중에 어우러졌고 전을 굽는 기름 냄새도 떠다녔어요. 노점상들이 앞에서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김이 많이 나는 가게가 보여 다가가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만두 가게였어요. 제가 하염없이 보고 있으니 주인 할머니께서 갓 만든 만두 하나를 작은 종이 접시에 담아주시며 먹어보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접시를 받아들었지요. 낯선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예전의 망설임이 잠시 스쳐갔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저의 망설임은 바로 사라졌죠. 따뜻하고 짭짤하며 뭐랄까 입맛을 다시게 하는 감칠맛. 미국 음식에는 없는 맛이었어요. 아시아 음식점에서 딤섬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보다 생생하고 살아있는 맛이었지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다음 길을 나섰어요. 20분 정도 더 걸었을 때 저는 수공예 엽서를 파는 젊은 남성을 만났어요. 한국의 멋진 풍경들이 그려진 엽서들이 저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분은 또렷한 영어로 엽서의 그림이 가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장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왔으며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는 장소라는 설명은 마치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그림처럼 그려주었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서울 곳곳의 길모퉁이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어요. 또한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었고 아무도 소지품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가방 문이 열린 채로 거리를 걸었고 카페나 식당의 테이블에는 휴대폰, 노트북, 각종 소지품 등이 올려진 채로 비어있기도 했어요. 제가 다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지요. 왜냐하면 것은 제가 익숙했던 환경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덕분에 저는 편안함을 느꼈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어요.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입장하자마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너클 놓게 만들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유려하고 웅장했으며 각각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밀한 조각과 장식들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지요.
특히 근정전의 품위 있는 모습은 한국의 왕실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 크기와 아름다움은 압도적이었고 나도 모르게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궁중의 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었어요. 또한 궁궐을 둘러싼 아름다운 정원과 산책로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했지요. 경복궁 방문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음번엔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가졌던 의심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저는 한국을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놀라움의 땅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곳에 온 것이 마치 다채로운 색채, 흥미로운 맛, 그리고 저를 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절한 이들이 가득한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노을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한 모험은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이 멋진 새로운 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전날보다 설레는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어제 호텔 직원분이 현지 문화 행사에 대해 소개해 주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저는 이 문화 행사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날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더욱 바꿔놓았지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대 음악과 전통 한국 소리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행사장은 다채로운 장식들로 꾸며진 넓은 야외 공간이었어요. 곳곳에 서예가 적힌 현수막과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었고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 친절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분, 젊은 여성 하린 씨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여러 한국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 부스 근처에서 사람들과 바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린 씨는 따뜻한 미소의 얼굴로 전통적인 느낌이 가미된 한복과 비슷한 투피스의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상의에 달린 술이 있는 장식품이 특히 눈길을 끌었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설렘과 자부심이 반짝였고 저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피라예요. 라고 저는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배우러 왔어요. 그러자 하린 씨께서는 매우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제피라 씨. 저는 하린이에요. 국제문화 및 예술 기획자로 일하고 있고 방문해 주신 분들께 우리 전통을 나누는 일을 좋아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하린 씨는 저에게 행사장을 안내해 주셨어요. 먼저 전통 한국 공예품이 전시된 부스에서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지요. 그곳에는 섬세한 부채, 다채로운 가면, 그리고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있었어요. 이 공예품들은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우리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답니다. 저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인상 깊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 악기 부스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다양한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바이올린과 첼로 등의 현악기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가야금과 거문고는 새롭고 고상하게 느껴졌어요. 가야금 연주자분이 짧은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소리에 감동받았어요. 직설적이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율이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가야금은 섬세한 음색과 함께 깊은 감정을 전달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아하고 서정적이던지요. 장구 연주에서는 신나는 감정과 흥이 듬뿍 있었으며 해금의 선율 또한 사람의 마음을 울릴 만큼 감동적이고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악기들은 각각의 음색과 리듬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어요. 하린 씨는 저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하린 씨가 능숙하게 주문을 했고 차례로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다양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세트 메뉴 2개를 주문한 것처럼 들렸는데 반찬의 개수는 10개가 넘었어요.
점심은 보통 샌드위치나 샐러드 한 접시로 해결하는 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음식들은 정성스럽고 맛있어 보였지요. 할인 씨께서는 각 음식마다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치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온 한국의 대표 음식이에요. 외국인들은 그 향의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몇 번 먹어보면 그 매력에 빠질걸요. 매콤하고 새콤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주죠. 또한 제가 비빔밥을 처음 맛보았을 때 여러 가지 향과 식감이 어우러진 놀라운 맛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여러 재료를 섞어 먹는다는 것이 생소했는데 막상 먹어보자 재료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화롭게 맛을 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때 저는 이곳의 모든 식사가 깊은 의미와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할인 씨는 제 삶과 일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기자로 일하며 분주한 도시와 빠른 삶의 속도에 익숙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질문을 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할인 씨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점점 더 열정적이 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할인 씨는 저를 행사장 내 짧은 산책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 춤이 공연되는 작은 무대를 지나쳤어요. 무용수들은 우아하게 움직이며 전통 북소리의 잔잔한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연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할인 씨께서 제게 다가와 속삭이셨어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한 조각이에요. 춤의 모든 동작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예술에 깊이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피라 씨와 같은 분들께 전통을 나누면서 지켜나가고 있어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힘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생명력과 예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할인 씨께서는 저를 여러 현지 예술가와 장인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각자 고유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노트에 적었어요. 마치 모험을 하며 대화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회의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넘치는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할인 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할인 씨께서는 제피라 씨, 진심으로 환영해요. 한국은 끝없는 이야기와 꿈이 있는 곳이에요. 꼭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본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색채, 소리,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한국은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와 희망이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아름다운 땅과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대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아침, 저는 제 여행을 더욱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어요. 오기 전에 사전에 취재 약속을 잡아놨던 민석 씨였어요. 서울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필름 스튜디오에서 독립영화 감독 민석 씨를 처음 만났어요. 민석 씨는 다정한 눈빛과 차분한 미소로 저를 바로 반겨주셨어요. 그곳은 영화 포스터, 오래된 필름 릴, 그리고 천장에 걸린 조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석 씨는 안녕하세요, 제피라 씨. 저는 민석이에요. 우리 역사와 꿈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민석 씨의 작업과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불러일으켰어요. 민석 씨께서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영화로 일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유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스크린으로 본인이 만든 영화 몇 편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들은 활기가 넘쳤어요.
옛 시장거리, 가족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축제들이 마치 한국의 영혼을 담은 듯 했어요. 저희는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어요. 매일 민석 씨의 스튜디오에서 만나 서울 곳곳을 여행했어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는 서울의 다양한 면면을 카메라에 담았지요. 넓은 나무 아래서 노인들이 체스를 두는 한적한 공원, 형형색색의 먹거리와 물건을 파는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부드러운 연불 소리가 들리는 작은 절 등 여러 장소를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민석 씨께서는 그 장면 뒤에 숨겨진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노트에 적었어요. 민석 씨는 이 내용을 영화로, 저는 기사로 다듬어 나갔지요. 어느 오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던 중 민석 씨께서 제피라 씨, 우리의 영화는 단순한 사진 이상이에요. 우리 희망과 사랑, 그리고 힘을 나누는 방법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함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우리 프로젝트가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을 포착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석 씨와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의 열정과 헌신은 한국이 깊은 이야기가 넘치고 끝없는 꿈을 가진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걸은 모든 발걸음, 함께 기록한 영화 클립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민석 씨처럼 예술을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고, 저희의 우정도 만들어가는 영화와 기사처럼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맑은 아침, 민석 씨와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전통 마을을 탐방하러 나섰어요. 이 마을은 옛 이야기와 현대 문화가 곳곳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들었어요. 도착하자 마을은 마치 과거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목조틀과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가옥들이 만발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 옆에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 곳곳에서 창호지로 된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실내를 따뜻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작은 정원이나 수정된 연못이 있어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여유롭게 걷다 보면 전통의 미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마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을 가장자리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작은 절로 걸어갔어요. 그 절은 고요했고 소박한 안뜰과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민석 씨께서는 이 절이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돌로 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자연의 부드러운 음악과 절의 종소리가 어우러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여운에 잠겼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마음에 깊이 다가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에 있는 작은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박물관은 작았지만 흥미로운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오래된 농기구, 고대 의상, 그리고 과거 세대의 이야기가 담긴 손글씨 편지들을 보았어요. 한 젊은 가이드분께서 전시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도구는 우리 선조들이 땅을 일구는 데 쓰였어요. 라거나 이 옷은 중요한 축제 때 입었던 것으로 기쁨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입었지요. 저는 일상 속에 숨겨진 역사에 감탄했어요. 박물관 방문을 통해 저는 모든 역사의 조각들이 마치 우리 앞에 펼쳐진 작은 창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오래전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노트에 그때 느낀 감정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어요.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갈 때 민석 씨와 저는 마을을 거닐며 돌아왔어요. 저녁의 부드러운 빛이 가옥들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밖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마을 전체가 제게 그들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 했어요. 저는 작은 연못 근처에서 뛰노는 몇몇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제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주었어요. 아이들은 제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이며 미국에 있는 제 집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대답하며 우리 서로의 세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진정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지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거리나 북적거리는 시장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작은 마을의 고요한 구석구석에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지요. 저는 한국이 깊은 마음을 가진,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포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님의 차 한 잔부터 절의 부드러운 종소리까지 모든 경험이 한국이 풍부한 문화와 다정한 영혼의 땅임을 보여주었어요. 택시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더 많이 탐험할수록 이 나라의 모든 곳에 삶과 사랑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아름답고 살아있는 이야기였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 찬 노트를 들고 저는 제 한국 여행이 진정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날들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 땅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민석 씨, 하린 씨, 그리고 저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배경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 따스한 바람을 얼굴에 느끼며 천천히 차를 마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과 미소 짓는 현지인들이 보였고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에 도착했던 처음 며칠을 떠올려 봤어요. 조금은 다친 마음으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었던 그때 말이에요. 이제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생명과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느껴요. 시장에서 만두를 권한 주인 할머니의 다정함, 마을에서 차를 대접해 주신 아저씨, 그리고 경복궁의 조화로운 모습들이 떠올라요. 민석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피라 씨, 우리가 담아내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줘요. 한국은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줬어요. 저는 그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을 열면 모든 도전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저녁,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저는 강가를 따라 산책을 했어요. 평화롭고 기분을 느끼며 제 여정이 긴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만난 모든 사람들, 다정한 노점상, 창의적인 예술가들, 지혜로운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기자로서의 제 일이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 전통의 아름다움,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번엔 좀 더 오랜 기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렇게 한국과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 외국인 기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한국어로 한국의 여러 곳과 사람들을 취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준비도 하고 있답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첫 한국 방문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얻었답니다. 한국의 하루하루가 생동감 넘치고 즐거워요. 앞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저의 인생이 더없이 기대가 되어요.